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볼지 CNBC의 팔란티어 창업자의 인터뷰와 또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앞서서 코인 개코에서 2023년도에 유행했던 크립토 내러티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소개를 해줬고요. 또 15가지 24년에 주목해야 할 코인들을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2023년에 유행했던 1위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이었고요. 2위가 게임, 3위가 밈코인, 4위가 솔라나 이코시스템, 5위가 BRC20 뭐 이런 순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AI와 게임 쪽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엔 많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가격도 많이 올라버린 데다가 지금 변동성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많아야 한 10%에서 15% 정도 내 포트폴리오를 이런 코인들로 좀 채워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좀 우선순위에 넣어서 좀 바이 더 딥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코인게코에서 2024년에 추천하는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15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1위, 2위, 3위 내러티브별로 5개씩 뽑아준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 인공지능에는 아카시, 그리고 렌더, 비텐서, 패치아이, 뭐 코기아이 등등이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아카시랑 렌더는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 사실 비텐서라는 코인도 사고는 싶은데 이건 너무 비싸서 저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놓친 코인이다.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이번에 좀 전에 하락했을 때도 이 코인은 그래도 못 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저도 못 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2위 게임파이 쪽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 이뮤터블 X, 샌드박스 그리고 갈라 정도 저희 채널에서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빨간색 표시를 한 거는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제 샀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터블 X랑 샌드박스는 지금도 들고 있고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씩 더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코인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밈코인에서는 이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정도를 저희가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봉크랑 페페, 뭐 플로키누 이런 친구들은 글쎄요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팔란티어의 조 론스데일이라는 창립자가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1월 26일자로 CNBC와 인터뷰를 했었고요. 기사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고요. 이 기사의 주제는 AI의 에이전트가 코인 구매 주체로 부상할 것. 그러니까 큰 구매자가 된다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대행사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AI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원동력으로 혈액으로 쓰기 위해서 코인을 엄청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인터뷰의 좀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이제 익숙하시죠? 편의상 앤드류는 N이라고 하고요. 우리 오늘 굉장히 뒤에 가서 빵 터지거든요. 이분은 조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도 이름이 조인데 겹치기 때문에 그냥 팔란티어의 CEO이기 때문에 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앤드류가 묻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AI입니다. 그래서 AI부터 질문합니다. 앤드류가 이제 팔란티어 창립자에게 묻는 거죠. 다보스에 갔다 왔는데 모두가 AI에 미쳐 있더군요.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종필이 형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궁금한 건 AI는 단지 모두가 사용하는 상품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독립형 제품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유행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꺼져 버릴지 그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창출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때 굉장히 질문을 버벅대더라고요. 본인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냐 유남생 한번 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 창립자가 이제 찰떡같이 알아먹고 대답을 합니다. 네, AI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인즉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를 제대로 쓰려고 준비하고 공장을 만들고 하는데 30년이 걸렸다죠. 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도 첫 10년간 정말 많은 일을 했다.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간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이제 새로운 부가 웰스가 수조 달러 창출될 겁니다. 수조 달러가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앤드류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한 건 잡았다 싶은 거죠. 수조 달러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니냐? 5조 안에 수조 달러가 창출된다고요? 하니까 팔란티어 창립자가 계속 이렇게 좀 긴장된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이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숫자, 증거들을 아마 우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가 계속 못 믿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수조 달러가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좀 혼잣말처럼 얘기를 합니다. 조금 통역이 어려웠는데요. 과거에 뉴욕의 전기회사 주식은 안 날아가던데요. 그러니까 전기회사 막 좋다고 해봤자 전기회사 주식은 안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AI도 내가 볼 땐 좀 르네상스 시기 같아. 지금이 너무 올라간 것 같아. 과잉 반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봤겠지만 96년도나 1999년도에 이때처럼 과잉 투자해가지고 여기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주주들이나 이 사회가 입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부풀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창립자가 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식이 원래 항상 과잉 투자가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다. 먼저 가치 있는 몇 개의 엄청난 플랫폼들이 돈을 벌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아마존이 태어났고 구글이 있었잖아요. 너무 과장된 면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존, 구글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 아니었느냐? 결국 AI도 마찬가지다. 결국에 몇 개의 인프라 플랫폼들이 위너로 등장할 테고 사실 이미 등장했죠. 오픈 AI, 챗 GPT가 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따라가고 뭐 이제 일론 머스크도 XAI라는 걸 만드는 등 이제 플랫폼들이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겠죠, 향후에.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면 결국은 온 세상이 혜택을 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만 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앤드류가 조금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아마존, 구글 너무 잘 됐으니까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앤드류가 거의 뭐 속사포처럼 랩을 합니다. 뭐 AI 관련됐기 때문에 뭐 반도체 칩을 뭐 사면 뭐 어떻게 된다든지 샘 알트먼이 어떻게 했다. 챗 GPT 얘기를 했다가 뭐 AI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서 이제 드론이 전쟁에 쓰일 것이다 등등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가 갑자기 나서거든요. 조는요, AI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뜬금없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팔란티어 창립자한테 비트코인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지금 전쟁 드론하고요. 챗GPT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말 끊고 비트코인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팔란티어 창립자에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ETF로 승인이 되면서 지금 주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조금 빨리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느리고 좀 씁쓸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아, 조가 비트코인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조금 물렸구나. 이런 느낌이 솔직히 왔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 CEO도 계속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씩 웃으면서 뭐 이 형 물렸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바로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가 또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팔란티어 창립자에게 만약 당신이 800달러 혹은 8000달러의 비트코인을 샀다면은 굉장히 스마트했겠지만 지금 산다면 아마 엄청 고생할 거다. 근데 그게 나다. 나 힘들다.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한 건데 아마도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팔란티어 창립자는 이제 바로 캐치했습니다. 찰떡같이 또 알아먹고 내가 위로해줄게. 오늘의 이제 주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형, 내가 한마디 해줄게.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잠재적인 코인 구매자가 있는데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그들이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AI를 작동하기 위한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코인을 쓸 거야. 많이 사고 쓸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래서 AI가 어떤 소비자에게 쓰인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고, 막 이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가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다고? 이 얘기를 거의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뭐, 말을 워낙 더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this AI story works out in certain consumer areas, especially, the tokenizes everything. The AI. Do you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진짜라고 AI 에이전트가 코인을 산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캐시우드가 그러던데 50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 간다는데 근데 나도 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말을 더듬습니다. 4, 막 이러면서 말을 더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의 입장에선 비트코인만이 관심사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가 보다 못해 이제 좀 제지를 시키죠. 조용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바로 거래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좀 느리잖아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쓰지 않을까. 이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만 봤을 때 팔란티어 창립자가 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앤드류가 끼어들어서 했더라고요. 이 그 AI에 쓰는 뭐 쓰일 만한 코인 세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딱 빼서 뭐 기사 제목처럼 만들어 놨던데 이거 앤드류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창립자가 또 찰떡같이 알아먹습니다. 아, 이게 포인트구나. 오늘의 기사 제목이구나. 뭐 유튜브 보면 썸네일이구나. 알아먹은 거죠. 네, 세 가지 종류 쓸 수 있습니다. 상호 연관이 잘 돼 있고요. 하면서 이제 바로 잘 받아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에게 한마디 합니다. 50만 달러 스토리 이거 나도 관심은 있는데 거시적 환경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2025, 26년이 되면 크레이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친 정부의 지출로 막대한 적자를 아마 볼 텐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산이 안전할까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도 다 집어 던질걸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 매크로 전문가들이 내 친구들로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제게 알려주더군요. 결국 비트코인은 거시적 환경,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의 탄생과도 맞물려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가 맞받아칩니다. 그렇지, 그게 내 말이야. 그래서 크립토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이제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뭐 빚이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지지 않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가 코인을 산다는 스토리가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12월 초에도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가 미래의 AI 에이전트들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것이다. 이미 몇 차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얘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AI 에이전트들은 사용할 거다. 왜냐하면 정보 및 API 호출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거래를 할 텐데 그들이 비자를 쓸 거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면요. 이 코인으로 하면 빠르고요. 싸고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줘도 알아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자나 뭐 달러를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크립토 업계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AI 회사가 돌아갈 때 코인이 혈행 역할을 할 것이다.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직 AI 시대가 오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시대가 올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볼까? 일단 간접적으로 먼저 보면요. AI의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자산 토큰 한다면서요. 얘네들이 돌아다닐 결국 블록체인은 레이어 1이 될 겁니다. 물론 2도 있어요. 근데 어, 최근에 좀 제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레이어 1이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지? 작년 말부터 그랬었잖아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뭐 에이다도 있었고 폴카닷도 있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레이어 1이 유행했던 거는 2017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정보들을 태우고 다닐 뭐 자산 토큰화든 AI든 돌아다닐 건 레이어 1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AI와 맞물려서 인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그래서 특히 주목을 해봐야겠죠. 뭐 이더리움 ETF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주목을 받고도 있고요. 물론 레이어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뭐 저는 최근에 이뮤터블 X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레이어 2도 역시 뭐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직접적인 코인들은 이제 AI의 기능과 또는 인프라를 갖춰 있는 이런 코인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AI 이렇게 보면요. 시총 순으로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요. 대신에 이제 타오, 뭐 비텐서라고 하고요. 타오 코인 어떤 거냐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가 알아서 배우는데 이 배울 때 이제 수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줄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근데 탈중앙화 형태로 토큰을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에게 토큰을 주면 이제 그런 좋은 정보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도서관 같은 형태를 이룰 거죠. 근데 이거를 중앙화된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형태. 그냥 알아서 좋은 정보를 주면 이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도서관 형태로 이제 정보를 좀 머신러닝을 좀 조정을 하는 그걸 이제 타오 토큰으로 준다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랜더나 아카시는 아시겠지만 뭐 인프라를 빌려주는 형태로 요 그래프라는 코인은요. 사실 정통적으로 인공지능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게 왜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됐지? 저도 의아해했어요. 인덱싱하는 코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양이 보면은 아 이거는 동물의 카테고리로 보내야지. 이게 인덱싱이잖아요. 이런 걸 하는 코인인데 그 기능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실제로 뭐 인공지능 테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코인들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수혜를 볼 거고 또 많이 살 거다 예상을 하는데 어 해외 거래소에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나 좀 해외에 안 쓰시는 분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업비트의 AI 코인으로 한번 두 개만 제가 꼽아 봤는데요. 아시겠지만 랜더 코인이 BTC 마켓에 있죠. 그래서 저는 남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많이 아래에 랜더 코인을 이렇게 매수를 걸어두고 뭐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사고 있다.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고 또 업비트에 더 그래프라는 코인은 있습니다. 여기 웬만한 코인들은 업비트에 없어요. 근데 더 그래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I로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AI로 분류가 됐고 실제로 됐어요. 그리고 사실 AI라는 이런 붐이 있기 전부터 저는 그래프를 뭐 주목했었고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욕심이긴 하지만 한 150원, 60원 정도 오면 조금 뭐 돈을 많이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코인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결국 기능성으로 보나 안정성으로 보나 코인만한 게 없다. 제가 중국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최근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주식과 부동산 못 믿어. 그래서 중국인들이 금지된 비트코인에 눈길을 갖고 있다. 그레이 마켓, 그러니까 약간 암표상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이런 마켓의 중개업자를 통해서요. 몰래 코인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홍콩 내에 코인 계좌를 파가지고 자금을 이체를 하는데 참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중국의 주식 부동산은 떨어질지 이미 알았겠죠. 왜냐하면 한 예로 이제 금융업체의 임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에 본사를 둔 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나 봐요. 딱 봐도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는 싶은데 금지가 돼 있어서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거래당 한도를 932만 원 정도로 끊어서 계속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코인을 이제 갖고 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한다. 엄청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의 주제였던 AI 시대가 오든 또는 돈을 정부 마음대로 써서 인플레가 찾아오든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든지 결국 코인에 대한 수요는 향후 2년 내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조드렸지만 올해 2024년에는 할인 행사 한 번 한 번이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떨어질 때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원하는 코인들 잘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